예, 11시 16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뭐 생각만큼 그렇게 탄력적이지 않고 오히려 좀 밀려가는 흐름입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시장의 중심을 잡고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좀 혼조세였는데 그래도 우리는 뭐 소폭 상승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소폭 상승 출발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또 좀 안 좋습니다. 시장이 뭘 이렇게 우려하고 주춤주춤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뭐 지난주 미국 증시는 뭐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예. 뭐 주간 기준으로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특히나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감이 원래는 한 번 정도 할 것이다라는 이제 부분으로 기대치가 많이 후퇴되었다가 최근에 업데이트되고 있는 부분들은 금리 인하를 연준에서 한 2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면서 그렇죠. 그런 기대감도 이제 올라가는 네네. 거죠. 예. 9월달 한 번, 12월달 한 번 예. 이렇게 2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반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장기금리가 4.7%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S&P 500이랑 미국 국채금리의 흐름을 한번 비교해서 우리가 봤을 때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좀 올라갈 때는 전체적으로 지수가 S&P 500 기준으로 좀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고 금리가 좀 안정을 찾으면 지수가 다시 좀 힘을 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갔던 파란색입니다. 금리가 조금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과 함께 미국의 3대 지수가 좀 안정을 찾는 그러한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8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금리가 최근에는 소폭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더 떨어지면 좋겠지만 4.45 정도 수준에서 좀 멈추는 모습이고 4.45에서 4.50 정도에서 일단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금리의 흐름과 함께 앞으로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 두 가지 이벤트를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물가 그렇죠. 지표라는 예. 게 있죠. 네. 화요일 날 PPI라는 생산자 물가, 네. 그다음에 수요일 날 이제 CPI라는 소비자 물가가 나오는데 요거를 좀 보고 어쨌든 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라는 투자 심리가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는 수요일이 또 휴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CPI가 그러면 목요일 날 시장에서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의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월요일과 내일 이틀 동안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보다는 아마 관망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내일 있을 이제 MSCI 분기 리뷰 관련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지금 5월 반기 편입 예상 후보군들이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 엔캠 요 세 종목이 지금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이제 리서치에서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주가가 이미 꽤 연초 이후에 보시면 거의 한 200% 이상 오른 종목들이 두 종목이나 있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이벤트가 있을 때 먼저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편입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힘을 좀 잃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단기적으로 보고 조금 기간 늘려보게 되면 편입되고도 올랐다는 또 그런 케이스도 있죠. 네,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워낙 HD 현대일렉트릭이 전력 기기를 끌어올리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종목이 이제 이 이벤트 이후에 좀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을 때 밑에 있는 종목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그 부분도 한번 봐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두 가지 이벤트가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본다라는 생각으로 좀 주 초반에는 제가 봤을 때는 휴일을 앞두고 수요일에 우리가 휴장이 또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한번 대응을 하시고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한다 하고 주 후반에 좀 적극적으로 한다 이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섹터별 얘기를 보면 여전히 뭐 좀 흔들거리지만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는 거고요. 실적을 근간으로 한 업체들, 뭐 전력기기, 전선, 뭐 정말 날아가고 있고요. 화장품들도 에너지가 좀 확산되는 국면 아닙니까? 지금 접근 전략 또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 강도 기준으로 좀 강하게 들어온 업종들을 보면 화장품이 있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전기 장비 같은 쪽이 있습니다. 전기 장비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변압기라든지 이러한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속해져 있는 업종이 이제 그들인데요.
자, 그들 쪽으로 여전히 수급이 이렇게 강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또 보시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지수는 보여주고 있지만 일부 화장품주들 그리고 전선이라든지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은 나쁘지 않은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실적 시즌 때까지는 흐름이 좀 나와서 괜찮은데요. 자, 이게 이제 제가 2달 전부터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화장품과 코스피하고 괴리가 밸류에이션 괴리가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때는 이 부분들이 다시 괴리가 좀 벌어질 수 있는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화장품으로 실적 관련 업종으로 주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3월 중순에 지금 보시면 화장품이 15배, 코스피가 10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그 다음 달 한번 보실까요? 16배 정도로 올라왔는데 코스피는 거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시면 화장품은 이제 18배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스프레드가 코스피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역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멀티플이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 다들 이제 화장품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조금 화장품 이야기는 그만할까 싶기도 한데요. 네. 왜냐하면 다들 이제 화장품 이야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근데 이게 업종별 PBR 밴드를 한번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PBR 밴드 바닥 구간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조금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좀 덜 오르고 안 오른 종목들 위주로는 아직도 계속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좀 실적 잘 나오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물량 부담이 조금 숨고르기 하는 물량 부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게 외국인들의 20일 동안의 누적 순매수 이제 그림인데요. 이 검은색 그림이 작년도 이후에 한 번씩 이제 수급이 들어왔을 때 고점을 이미 넘어서서 어느 정도 좀 빈집에서 찬집 상태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들어올 만큼은 좀 들어왔다라는 거고 기관들도 한번 보시면 한 번씩 여기가 올라오다가 고점이었는데요. 이건 외국인 기관이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장품 예. 업종입니다. 화장품 업종만 놓고 봤을 때 수급이 한 번씩 사이클을 그렸던 고점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좀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라면 최근에 실적 잘 나오면서 이미 슈팅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급하게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덜 오르고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좀 싼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화장품 OEM과 ODM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한번 다 뽑아보니까요. 아직까지 연환산 영업이익 퍼 수준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놓은 기업들 중에 10배 채 안 되는 기업들도 아직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실적 기대감이 있는 본느 같은 경우가 아침에 상한가 가깝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는데, 이 두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실적 발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안 해뒀는데요. 예.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싸고 아직까지 좀 올라갈 만한 룸이 있는 종목들은 저는 한 요 두 종목 정도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애경산업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죠. 네, 애경산업과 펌텍코리아라는 기업이 있는데, 용기업체. 네, 용기업체인데 이 기업들은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도 8배 정도 수준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이 덜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애경산업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는 작년도 계속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이 회사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이유는 중국 비중이 너무 높아요. 이 회사의 중국 비중이 상당히 해외 중에서는 거의 다 대부분이 중국 비중이다 보니까 작년도의 화장품의 트렌드는 중국이 아니라 그렇죠. 비중국 쪽을 찾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소외되는 그런 부분인데, 네. 최근에 중국 쪽 분위기가 어떻죠? 최악을 지나서 이제 좀 회복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애경산업은 거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지난주에 실리콘2라는 종목이 상당히 이슈였지 않습니까? 이 회사도 실리콘2와 계약을 해서 미국으로 이제 나갔고요. 일본 쪽으로도 강화를 할 것으로, 비중국 쪽으로 이제 다변화할 것으로 이제 원래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기업 중에서는 좀 특이하게 주주하는 정책을 원래 상당히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배당 수익률도 지금 3% 정도가 되고요.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밸류에이션이 8배 중반인 부분은 아직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맞고요. 전력기기 쪽은 또 좀 주목할 게 있을까요? 네, 전력기기도 이미 우리가 변압기 전선은 사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으로 좀 본다면 삼화전기라는 종목이 오늘도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종목을 찾아본다면 비나텍이라는 종목이 이쪽에 또 슈퍼 캐패시터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형으로 들어갑니다. 이미지 바로 한번 보시면 지금 아래쪽에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슈퍼 캐패시터 쪽인데 지난주에 미코라는 종목이 상당히 부각이 됐거든요. 연료전지라는 부분이 또 이제 전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냐. 그게 내년부터 또 이 회사의 중요한 또 실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 부분들을 제가 홈페이지에서 이제 캡처를 해온 건데요. 네. 비나텍은 데이터 센터가 혹시나 전기가 안 됐을 경우에 무정전 전원 장치를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백업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최근에 SSD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죠. SSD 쪽에서도 백업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비나텍은 최근에 데이터 센터향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공부를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연료전지 관련된 부분이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사업부가 상당히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데이터 센터 전력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안 오른 종목을 찾는다라면 이런 종목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시장의 맥락들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